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 사냥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풍력 발전 산업 전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화는 풍력 산업에 속한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화를 보시기 전에 해당 편을 보시고 오시면 이번 재무제표 분석편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 다뤄볼 기업은 풍력발전 타워 글로벌 1위 업체 CS 윈드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1등 기업이 있다는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국가 성장 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태양광과 함께 상업적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풍력 발전에서 해상 풍력의 가치가 점점 주목받고 있는 점에서 풍력 발전 타워 세계 1등을 차지하는 CS 윈드의 발전 가능성과 현재 재무제표상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CS 윈드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CS 윈드 회사의 개요입니다. 지배관계 근거를 보시면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대상으로 나열된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CS 윈드 베트남의 주요 사업은 풍력 발전 타워 제조. 두 번째, CS 윈드 차이나 또한 풍력 발전 타워 제조 및 판매. 나머지 회사들도 모두 주력 사업인 풍력 발전 타워 제조 및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터키, 대만,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은 대만에도 풍력 발전 산업을 위해서 회사가 설립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전 산업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폐쇄적으로 풍력 발전 타워를 선도해 나가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대만이 풍력 발전, 특히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CS 윈드가 대만에서도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만의 국가적인 해상 풍력 발전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CS 윈드는 유가증권 시작, 즉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상장은 2014년 말에 되었으며 특례 상장 등 적용 법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CS 윈드는 2006년 처음 중산풍력이란 주식회사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며 07년도 CS 윈드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은 누릴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큰 규모의 기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살펴보았듯이 풍력발전 타워 및 풍력발전 타워용 알루미늄 플랫폼입니다. 여러 주식 투자자의 대가들이 말하듯 회사의 주력 사업이 명확한 것은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며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오히려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계 현황입니다. 풍력 발전은 2019년부터 반등을 하여 다시 성장세에 돌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국의 정부 보조금 정책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국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화석 연료, 석탄 등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 정책 목표 수단으로 풍력 발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상 풍력 그리고 해상 풍력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오프쇼어라고 쓰여 있는 해상 풍력의 비중이 6.1기가와트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상 풍력이 54.2기가와트인 것을 보면 지상 풍력 대비 약 11%의 비중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10년에 지상 풍력 대비 해상 풍력의 비중이 약 2.3%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약 5배 정도의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각국에서 지상 풍력의 지원보다는 해상 풍력에 더 높은 가능성을 두고 투자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전통적인 연료와 비교해 생산 비용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리뉴어블 에너지에서 윈드의 경우 현대의 대표적인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서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가 단순히 환경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상업성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 발전 산업의 성장성의 가치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서 양적 성장을 이루어낸 풍력 산업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원가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기존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표인 조 바이든은 친환경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요. 2050년까지 전 부문에서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더불어 공간적 제약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훨씬 더 강한 발음을 일으키는 해상 풍력의 발전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 풍력은 영국, 중국, 대만, 미국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상 풍력의 경우 아직까지는 정부의 정책과 보조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며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풍력단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CS타워의 경우 보호무역이 관련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반덤핑 과세가 부과될 경우를 고려하여 생산기지를 여러 군데 배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의 생산기지를 둠으로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해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CS 윈드의 경쟁 요소로는 연간 풍력 타워의 생산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의 내용 및 전망입니다. CS 윈드는 미국, 유럽, 호주 시장의 폭발적인 풍력 타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법인의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렸으며 베트남에서 생산한 타워에 대한 반덤핑 판정을 통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의 법인의 생산 능력도 3배 이상 증설하였다고 합니다. 신규 풍력시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수 합병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품은 해당 기업에서 직접 생산하여 파는 물품을 말합니다. 상품은 외부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CS 윈드의 경우 매출량에서 약 92% 이상을 제품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의 비중보다 제품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은
그만큼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회사의 경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GE에너지,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 등 세계 주요 풍력 발전기 업체로부터 풍력 타워를 수주받아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생산한 후 이를 기업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주요 고객사별 매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사의 전체 매출이 85%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력산업 업계 현황입니다. 타워의 생산은 보통 발주 후 13에서 15주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산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고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고객사의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형 회사의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는 회사와의 전략적인 관계 속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수주 총액은 648 USDM이며 수주 잔고는 296 USDM이었습니다. 올해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수주 잔고는 410 USDM으로 수주 잔고가 작년 말 대비 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기준 CS 윈드의 주가 차트입니다. 올해 1월 16,250원에서 최고 14만 3천원까지 급등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기업의 발전 가능성에 높은 PER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CS 윈드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7꼭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7가지 중 1번부터 4번까지는 회사의 관리 또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코스닥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으며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CS 윈드의 경우 이번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순이익과 그 다음 3번 영업이익 손실로 인해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2, 3번의 경우 또한 기업의 건전성과 성장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업에서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과 매출 채권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을 보시면 12기에는 3,100억 원이었으나 14기에는 약 8천억 원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매출이 2년 만에 2.5배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채권은 동기간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래 밑줄친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을 살펴보시면 12기에는 약 900억 원이고요. 14기에는 그보다 1.7배 상승한 1,600억 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 상승 대비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즉 제14기에 매출액 및 매출 채권의 비율은 약 20%로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순이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2기에는 약 418억 원, 13기에는 67억 원, 그리고 14기에는 398억 원으로 순이익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기타 이익과 기타 손실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3기를 살펴보면 기타 이익은 약 20억 원에 불과하지만 기타 손실은 약 244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기를 살펴보더라도 기타 이익은 20억 원에 불과하지만 손실은 122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서 기타 영업 외 수익 및 비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타 영업 외 비용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매출채권 처분 손실에서 각각 54억 원, 4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란 기업에 있는 유형자산 중 더 이상 값어치를 못하는 기계장치를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CS 윈드의 유형 자산의 규모는 약 2,200억 원에 달하므로 유형 자산의 처분 손실 비중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CS 윈드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의 경우 약 4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란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매출 채권을 금융권에 넘기고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음으로써 현금 흐름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CS 윈드의 매출 채권 비중은 1,644억 원에 달하며 그 중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약 420억 원을 주고 42억 원을 제한 378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세 번째,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2019년에 영업이익이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은 회사가 본래의 사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오른쪽 표에 있는 2020년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약 404억 원으로 작년 1년간 영업이익이 601억인 것의 70%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미 반년 만에 그것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CS 윈드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본 잠식 여부입니다. 자본 잠식이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자본 총계와 자본금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전 사업 연도에는 자본금 대비 34배였던 비율이 당해 연도에 와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약 39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 잠식의 위험성이 점점 더 작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CS 윈드가 자본 잠식을 통해서 위기에 처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CS 윈드의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S 윈드의 2019년 말 기준 유형 자산은 약 2,278억 원이며 무형 자산은 약 22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철광과 조선과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유형 자산이 80%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제조업 회사의 경우 3에서 60%가 된다고 합니다. 2019년 말 기준 매출은 약 8천억 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대비 유형 자산의 비중은 약 28% 정도로 평균적인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무형 자산 또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크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재고자산의 증감 여부입니다. 재고자산이 너무 많으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손실이 발생하고요. 또 너무 적으면 수요 변동에 따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의 증가폭과 재고자산의 증가폭을 통해서 재고자산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기에서 매출액과 재고자산은 각각 3,122억 원과 651억 원으로 비율은 약 20%이며 14기인 2019년에 매출액과 재고자산은 각각 7,993억 원과 1,189억 원으로 비율은 약 14.87%입니다. 정리하면 매출의 상승률보다 재고 자산의 상승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쁜 신호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 자산의 상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을 살펴보면 원재료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제공품과 제품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의 경우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결 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시면 12기, 13기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만 14기에는 플러스로 상승 반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따 살펴볼 2020년 반기 보고서에도 플러스 추세를 유지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기라는 것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현재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경우 마이너스 폭이 점점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살펴보면 유형 자산 취득이 약 876억 원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생산 설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증대될 수요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3년간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4기를 살펴보면 1,131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1,139억 원의 차입금을 다시 빌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기가 다 된 관계로 차입금을 갚고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다시 빌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보면 배당금의 지급이 3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주가치의 재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 하단에 보면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성 자산을 쌓아놓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매출 및 규모에 비교해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CS 윈드의 올해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풍력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 추세성을 갖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매출액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일부 상승하였고요. 원가는 소폭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또한 전년도 대비 약 57%가량 상승하였습니다. 2002 CS 윈드의 반기보고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다시 마이너스로 하락 반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 지급과 법인세 납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도 CS 윈드의 반기 보고서에서 언급된 영업이익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대폭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에 비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익의 질이 썩 좋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의 질이란 발생주의에 의한 단기 순이익과 현금주의의 순이익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기업이 동일한 금액의 순이익을 보고하였더라도 현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큰 기업이 이익의 질이 더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유형자산의 취득이 약 369억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년도 반기 대비 약 8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유형자산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표 제일 아래를 살펴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순 증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자산이 약 362억 원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한 476억에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해 봤을 때는 전년도 반기 대비해서는 50여억 원이 증가했지만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현금성 자산이 다소 적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자, 이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번엔 키움증권 이종영 애널리스트의 CS 윈드 분석 보고서입니다. 풍력 발전 시장의 확대 수혜주로 CS 윈드를 지목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의 주요 부품인 풍력 타워 제조업체로 글로벌 터빈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로는 베스타스, GE, 지멘스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터키 등 다양한 지역의 해외 생산 법인이 있는 관계로 반덤핑 관련 지역별 이슈에도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약 6.8억 원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올해 목표처인 7억 달러를 초과 달성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퍼 35배를 적용하여 15만 3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베스타스와 지멘스와 같은 수준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지멘스나 GE 같은 거대 기업과 같은 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CS 윈드의 수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5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전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른 효과라고 판단됩니다.
상단 오른쪽 표를 보면 매출액 및 이익률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률의 증가폭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분기 실적 및 추이에서 살펴보듯 이 추세가 계속이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상승률이 현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큰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왼쪽 상단의 CS 윈드는 최근 주가가 10배가량 급상승한 관계로 고퍼가 된 상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풍력 산업의 밸류 체인에 대한 설명으로 CS 윈드의 경우 제일 오른쪽에 풍력 발전기 부품 및 공급 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두 마리 토끼인 당위성과 상업성을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현재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과 중국 및 유럽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지원 및 개발의 속도가 붙는다면 CS 윈드 또한 그 흐름에 발맞추어 꾸준한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10배 가까이 상승한 주가로 인해 CS 윈드의 밸류에이션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친환경 정책의 대세를 고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전히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고 난 후 몇 개월간에 걸친 매수는 유효한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은 사랑입니다. 감사드립니다.